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가요?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사건을 키우는 거다. 언론에 보도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결국은 가해자도 죽게 하고 피해자도 죽이고 가해자도 죽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 동감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를 가한 사람, 그 사건을 무마하려고 회유했다고 알려진,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일이 이제 발생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같이 보면서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건이 나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의도를 해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포도 있잖아요. 이런 분포도에서 양 끝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동당하지 않고, 공자님이 말하는 혹 있잖아요. 불어할 때 그 혹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 확실히 잡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딱 두 케이스가 생각났거든요. 첫 번째는 박찬주 대장님, 그 다음에 생각난 분은 공군 법무실장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왜 가해자가 죽음을 선택한 이 기사를 보고 왜 그 두 분이 생각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사건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지, 여기서 누군가는 또 이것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지, 그런 이 사건을 둘러싼 각각의 입장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데일리한 기사입니다. 자, 헤드라인은요, 사망 여중사 2차 가해 혐의 부사관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이라는 기사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자체로 그냥 충격이에요. 저는 굉장히 염려를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자, 입장 표명을 안 했죠. 서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국방부 장관님인데 입장 표명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책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보도 방식은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유가족은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부 제목으로 뽑았어요. 보시겠습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2차입니다, 여러분. 1차 가해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모 센터에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연루 기소되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데는 국방부의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며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그건 맞는 걸로 보여요. 국방부가 이제 다른 데서 죽은 것도 아니고 수감시설. 그러니까 국방부에 보면요, 여러분 국방부가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군사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를 갖고 있어요. 국군 교도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결수들이 들어가는 이제 국방부에 있어요. 미결 수용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군사경찰대대의 관할이죠. 이게 국방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내에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망을 했으니 책임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아울러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저는 이걸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A 상사가. 우리가 그 공군 피해 여중사가 죽음을 선택한 원인을 파고들어서 이런 일이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럼 A 상사는 왜 그랬을까요? A 상사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자기가 한 행위만큼 처벌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래도 돼요?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접근 방법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노 상사는 전날 14시 55분 수감시설 내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어제 7월 25일 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방부 근무지원단, 이제 근지단이라고 하죠. 근지단의
군사경찰대대 헌병 소관이고요. 거기 미결 수용실에서 구속 수감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영내가 되는 거죠. 노상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과 면담 강요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 사람의 한 행위가 뭡니까? 행위가 이거 강제 추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고는 받았죠. 직속 상관이에요.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밝혀져가지고 드러나서 진상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복 협박했다, 면담 강요했다 등으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로요. 자, 1차 가해자가 아닌 상황에서 무마를 시도했다. 구속 왜 됐어요? 이 사람 구속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가 죽었으니까요. 이게 결과가 크잖아요. 결과가 크고 또 뭐예요? 언론에 대서특필됐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사건을 키우는 거다. 사건이 이만큼이면 국방부가 이만큼으로 대응해줘요. 근데 사건이 이만큼이야. 언론 보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가 아니라 그냥 언론 보도가 얼만큼 됐냐에 그냥 맞춰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가 사람이 죽었는데도 언론 보도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 그러면 이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진 않았어. 근데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국방부도 이만큼 해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이만큼의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이야? 그럼 이만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군사건에서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나 군 기강이 해이해져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제 하다하다 수용실에서 자살하느냐. 알아본 바로는 군 수용시설에서 감시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말 보세요. 단어 선택이 참 재밌는데요. 감시소홀. 이게 관리소홀로 하면 되는데요. 감시란 말은 뭐예요? 얘네 나쁜 놈이니까 감시해야 되는데 왜 감시 안 해서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걔가 죽어서 진상이 파악이 안 되게 됐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 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왜 죽은 거예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중사가 자살을 선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죄형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헌법이 그것을 무시하면요. 그냥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노상사가 수용실에 있다가 감시소홀 상태로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건 아니냐며 도대체 어떻게 수용자를 관리하기에 수용자가 소위 감옥에서 자살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죽어서 진상이 파악되지 못한 게 애통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냐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서 인신 구속을 당한 상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가? 노상사 유족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노상사 유족의 권리예요. 마치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아무 권리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야만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방부는요, 유가족 측 입장을 감안해서 비보도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비보도가 됐네요. 그죠? 근데 국방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어떤 시민단체에서 관련 내용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언론에 공개를 한 거죠. 유가족들이 비보도 요청을 했지만 이 시민단체도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공개를 했겠죠.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의 모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노상사와 그 가족들의 애도를 표하지만 그분은 가해자라며 가해자 유가족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야기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말이 되죠. 말이 왜 안 됩니까? 애도를 표한다고 하셨잖아요. 애도를 표하는 것이랑 가해자 유가족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랑은 다른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요, 핵심은요, 이 기사의 핵심은요, 가해자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왜 그랬을까를 봐야 돼요. 가해자니까 죽어도 싸다, 뭐 비겁하다. 비겁해요. 전 비겁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사람이요,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공군 여중사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죽음으로써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중사가 선택한 죽음과 이 노상사가 선택한 죽음이 다른가요? 피해자고 가해자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노상사가 한 건 협박으로 보여요. 이거 말고는 좀 읽기 어렵거든요. 협박이나 강요?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크기는 이만큼이라고 봅시다. 이만큼의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났어, 이게. 언론에 났는데 언론에서 이만큼의 관심을 가져. 보도된 양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속됐죠. 구속수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방어권이 과연 보장이 잘 됐을까요? 저는 안 됐다고 보거든요. 방어권?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일이 막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이거예요. 언론 보도 얼만큼 되냐. 그럼 막 다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면은 군사법이 좋아질까요? 아니, 천만의 말씀이죠.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찍히면 이제 죽는 거예요. 언론에 나가면 난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차 가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뭐예요? 피해자가 있어. 근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벌이 안 돼서 문제였죠. 자, 이걸 항상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기는 죄가 처벌이 안 됐잖아요. 여기는 가중.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중사 사건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중사가 자살을 선택했잖아요. 피해자가 있는데 아무도 처벌 안 하니까. 왜? 언론에 보도가 안 됐거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사를 자살로 몰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이제 여기 와 있어요.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요. 여기 언론 보도 안 됐고 여기는 엄청나게 보도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쟤 가중. 무조건 가중이야. 법에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유무는요, 가중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피해자가 누가 돼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싹 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 다 여기다 불러 세워. 그 다음에 다 처벌해. 가중 처벌해. 다 구속해. 무조건 구속이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군대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과연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권력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론 보도화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겠죠. 사건을 키우는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건을 키우나요? 누가 언론 플레이를 잘하나요?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요,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군에서 사건이 나면 이제는 사건을 키우려고 할 거예요. 무조건 언론 보도, 언론 제보에 무조건. 그게 판가름하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사법인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취사 선택의 문제야. 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언론의 크기, 대언론에 얼마나 보도됐냐. 오로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도됐어. 그러면은 장관님부터 밑에 1개 수사관까지 진짜 일사천리. 구속 안 됐던 사람들 다 구속시켜. 다 징계해. 그럼 10명, 20명씩 막 다 징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 해결이 된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또 발생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 피해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떠오른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박찬주 대장님, 두 번째는 공군 법무실장님.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거 조선일보고요. 박찬주 전 대장, 옛날 기사입니다. 2018년 기사예요. 박찬주 전 대장 헌병대 지하 영창서 적국 포로처럼 민간 법원 첫 출석. 자, 여러분, 박찬주 대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이 4개예요. 포스트하신데요. 이분이 공감병 갑질 사건, 언론 엄청 보도됐죠? 완전, 그러니까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요건이 갖춰졌어요. 언론에 이따만하게 보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적국의 포로처럼 대우받았다. 네, 대장님조차. 자, 이분 어떻게 되셨냐면요. 지금 이 기사는요. 어떻게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역을 못하게 막았죠, 이분은. 전역하면 군사법 관할이 없어지니까 전역을 일단 막아. 야, 전역 못하게 해. 왜냐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가 됐으니까 이 사람 엄청나게 크게 가중 처벌해야 되는데 얘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법원에 못 나가게 일단 전역을 막았어요. 제가 이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그랬죠. 전역을 일단 막았어요. 그리고 군사법의 적용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랬었죠.
이분이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무사히 전역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법원으로 관할이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이게 그때 했던 인터뷰인데요. 사실 처음에 언론에 크게 났던 건 뭐예요? 공감병 갑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권남용으로는 기소도 안 됐어요. 구속이 됐었고요.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의 과정을 고려하면 군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정상적인 민간법원이었다면 이런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보석을 주장했다. 보석됐죠. 보석됐어요. 나왔어요. 구속이 풀렸단 말이에요. 민간법원으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박 전 대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승줄 묶어 대중 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지하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의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고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포승줄, 야 대장이 공감병 갑질해서 그 대장이 있잖아, 포스타가 군인인데 현역 신분인데 포승줄에 묶여서 대중 앞에 조리돌림 하는 거잖아요. 조리돌림. 그리고 창피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뭐예요? 그래 원하는 건 뭐예요? 국방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한다. 우리 대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 우리 무조건 잘못하면 공감병 갑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엄청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준다. 전역도 막고 자동 전역인 사람을 전역을 못하게 막아놓고 군사법원 관할하에 둔 다음에 구속하고 그리고 굴욕감을 주는 거죠.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게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의 혐의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이 박 전 대장도 피고인으로서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리잖아요. 그거를 막 뺏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으니까 넌 끝났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적국의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럽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난 분은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공군 법무실장님이시죠. 자, 공군 법무실장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를 하셨어요. 이유 배반적이긴 하죠. 자, 법무실장님이면요. 군 검찰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군 검찰을 지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번에 이제 공군 그 여중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피의자로 전환이 됐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는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나 군에서 조사 못 받겠으니까 공수처로 내 사건 보내줘. 그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유족 측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수사의 총 책임자이자 정점인 공군 법무실장이 유가족에게 군 검찰 수사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더니 정작 본인이 수사 대상자가 되자마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한다며 유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게 가장 극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군대에서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기본권을 보장 못 받고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조사를 받게 될 건지를 너무 뻔히 아는 거죠. 왜? 언론에 보도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언론 보도 사건 끝. 이제 뭐만 남았어요? 명예살인만 남은 거예요. 나의 모든 명예 그런 거는 오히려 더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 공수처로 보내줘. 영장? 군대 사건에서 영장요? 군사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과연? 네. 한번 찍히면 영장 그냥 나옵니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구속 된다고 봐야 돼요, 그냥. 이어서 군사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법무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이첩해달라는 건 압수수색 확보 자료에 뭔가 있지 않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니 그냥 강제 수사가 다 된다니까요. 일사천리로 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언론 보도 사건이야. 자,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거기에 군사법원이 독립돼서 영장 발부를 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영장 발부를 심사할 수가 있는 분위기인가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런 걸 떠나서 개개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게 보장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다 막 탈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사법의 관할에 있는 대표적인 분들이 나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 너무 극명한 예인 거죠, 이게.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이냐. 네, 동감합니다.
이번에 전 실장, 공군 법무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내사 입건만 한 상태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까지 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여기 다 얘기하셨네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 내사예요, 내사. 내사인데 군에서는 내사여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요, 군검사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가지고 군검사님이 그걸 받아서 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해버려요. 문제가 있는 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왔잖아요. 공군 법무실장 님도 이렇게 하셨을 건데. 근데 아무튼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표현 안에 다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래요. 이거 댓글을 읽어보면요, 저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결국은 가해자도 죽게 하고 피해자도 죽이고 가해자도 죽이고, 이게 뭐예요? 국가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시스템이 작동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가해자 보고 잘 죽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런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국가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거 볼까요? 댓글 볼까요? 어차피 조사받고 판결받았으면 이등병 불명예 제대의 연금 박탈이었을 텐데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 및 유족연금 지급하지 마라. 이등병 불명예 제대 하지 않고요, 연금 박탈돼도 2분의 1밖에 박탈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건 이상으로 처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꼬리 자르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극명하게 드러나나요? 군사법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 아닌가요? 누구도 군사법에 문제가 터졌을 때 군사법의 수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 책임자조차, 군사법의 책임자조차 도망가요. 안 받겠다고, 못 믿겠다, 도망가는 판국에 군사법을 더 이상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만 줄 때 되지 않았니?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의도된 발언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없는 발언도 있지만 의도된 발언에 우리가 이렇게 쏠려가는 그런 현상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저놈이 저런 말 하지? 얘는 왜 저런 말 하지?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용당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을 권력화하는 것에 내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론에 따라서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는 군사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사법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언론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참, 여러분,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MBN에 사건 기록 그날의 선택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11시 MBN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내일 첫 방송 27일 첫 번째 제1화가 방영됩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